예, 안녕하세요. 예, 김민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저야 인스타나 유튜브로 제 컨텐츠는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렇게 IDFC에서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플랫폼 이코노미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대 변화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대도 많이 달라졌지만, 아메이 하는 비즈니스 방식이나 어떤 우리 프로세스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미팅도 없어졌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이제 본사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들어보면 위기 때마다 아메이가 굉장히 성장했다고 그래요. 위기 때마다. 예를 들면 이제 IMF 끝나고도 성장을 했었고,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도 그다음에 아메이는 성장했었고. 곰곰이 보면 위기 때 강한 아메이다. 어떻게 보면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우리 비즈니스 업데이트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커지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이면에는 또 어떤 면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글로벌 위기가 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터졌어요. 97년도 IMF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ABN 코리아라는 인터넷 쇼핑몰이 열렸거든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고, 그 다음에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나왔죠. 2009년도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되고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2011년도에 SABN이라는 우리 아메이 모바일 쇼핑몰이 나오면서 그때 또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또 지금도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이면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고, 예를 들면 우리가 쓰지 않았던 줌이라든지, 그렇죠? 유튜브 라이브라든지, 우리가 그전에는 많이 활용하지 않았던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ABO들의 적응력이 아메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보통 사람들은 위기에 적응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ABO드 리더님들이 훨씬 더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않을까. 빠르고. 그래서 오늘은 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트렌드가 있구나. 저런 추세가 있구나. 저런 면에서 아메이는 저런 밸류를 가졌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배경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의 배경에 관련된 얘기.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메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수익 구조고, 어떤 제품들이 유통되는지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이나 어떤 제품들이 유통되는 어떤 배경, 그 시대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려 수영장에서의 물은 너무나 흔하죠. 수영장에서는 물을 안 먹으려고 그러죠, 물에서는. 근데 만약 사막에서의 물 한 모금은 너무나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가 있고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업을 또 알리고 우리가 이 사업의 경쟁을 좀 더 크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새로운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 상장된 많은 기업들 보면 이름도 알 수 없고 그 인더스트리를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요새 가장 핫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그러는데, 덱스터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CG, 컴퓨터 그래픽 특수효과 같은 그래프들이죠. 요새 넷플릭스나 요새 컨텐츠도 많이 뜨니까 이런 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 이 기술들이 단순히 기술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플랫폼 캐피털리즘이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아마 플랫폼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기술들, IoT나 IoE나 가상현실, 음성인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저도 사실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이런 기술들로만 존재했던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와 맞먹기고, 많은 IT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기술들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중에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새 이제 가장 핫한 게 이제 음성인식이거든요. 음성인식. 구글에서 이제 이건 한 2년 전에 기사인데, 구글 인공지능이 미장원에 사람 대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부탁을 하죠. 누구누구야, 내가 오전 한 10시쯤에 머리를 해러 가야 되는데 미장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줄래?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미장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화를 받는 미장원 직원이 이게 사람이 했는지 인공지능이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가장 부각되는 게 뭐냐면 로봇 기술인데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예요.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놀랄 만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 로봇이라고 그러면 뭐 철인 28호, 로버트 태권 V 뭐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런 로봇이 아니라 사람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절이라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계를 훈련시켜도 우리가 관절이 주는 이런 부드러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청 큰 중량을 들 수 있고 빠르게는 보낼 수 있지만 이 관절이 주는 이 움직임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관절 기능을 정확하게 구현할게끔 발전시킨 거죠. 그럼 이 회사를 누가 샀느냐? 현대자동차가 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 그러니까 그런 음성인식,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음성인식 기술에 AI,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지금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최적의 정보의 어떤 서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 플러스 이런 관절 기능이 들어간 로봇이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준비하고 있냐면 테슬라에서 테슬라 봇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테슬라 아마 전기자동차 유명하다 아실 건데 지금 테슬라 봇 때문에 굉장히 핫합니다. 진짜로.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큰 변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경험할, 이제는 집에 차 한 대가 있듯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집에 이런 로봇이 한 대씩 있을 거예요. 잘하면 우리 프로모션 하는 것도 로봇한테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9시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9시부터 우리 프로모션이야. 8시 50분부터 준비해. 뭐 나한테 알람 기능이 아니라 본인이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인식, 우리가 voice to 기능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술들은 다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상품화되느니, 이런 큰 기술 변화들이 아마 시대를 많이 바꿀 거고 그때 이제 우리 사람들의 어떤 생활 방식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밀접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바일, 여러분 다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이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이 모바일 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비즈니스, 핑거 투 핑거죠. 이제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놓지 않습니다. 이걸로 다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 따로, 전화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노는 거 따로 했어요. 노는 건 TV나 이렇게. 그럼 젊은 친구들은 TV를 보느냐? TV를 안 보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TV에 대한 가전 수요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고퀄로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이걸로 여러분 일어나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보는 건 카톡 하죠. 네, SNS 계정 확인하죠. 그냥 비즈니스, SABN이나 다른 것들 다 이걸로 하시죠. 뭐 카카오 앱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들 이걸로 다 하시죠. 그리고 뭐요? 내가 즐길 때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가 뭐 쿠팡 플레이 본다든가 모든 내가 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컨텐츠 이걸 하시죠. 모든 예약, 항공 예약부터 뭐 캠핑 가면 모든 예약 이걸로 하시죠. 그 다음에 가정, 그 학교와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애들의 뭐 관련된 모든 일들 이걸로 하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세계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고 보면 우리가 쉽게 쓰는, 늘 이거 많이 쓰죠.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오아시스나 뭐 당근마켓이나 뭐 배민 같이 보면 저는 아침마다 뭐 집 밖에 나가 보면 박스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도 했죠. 아, 이런 기술도 없을까? 박스를 넣기만 하면 싹 분해돼 가지고 재생돼서 그냥 공기 중에 쫙 뿌리면 알아서 없어지는. 아침에 박스 접는 게 일이에요. 박스 접는 게. 그 어느 집이나 박스가 너무나 많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채널을 계속 쇼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뭐 얼마 전에 쿠팡이 뉴욕 증시했죠. 쿠팡이 상장 첫날 시총 100조 원 돌파했다는 기사도 보시고, 여러분 배달의 민족, 이 개인이 2015년에 준비해서 한 5년 된 플랫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서 5천억을 기부하는 거예요. 5천억을 개인이. 보시면 연간 거래액이 2016년도에 이때도 성장했거든요. 연간 거래액이 1조 8천억에서 작년이 15조였어요. 올해는 20조가 넘어가는데 5년 만에 2000%가 성장했습니다. 2000%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한 시장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문화들이 다 배달의 민족이나
뭐 여기요라든지 이런 앱으로 다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 요새 막 핫하게 이슈 있는 뭐 카카오, 뭐 김범수 의장이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다가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줄기도 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카카오 주가는 사실 작년 2011년도에 14,000원 이랬어요. 이게 최고 이제 17만까지 올랐는데 액면 분할이 된 건데 사실 이게 한 80만 원, 90만까지 간 건데 지금 좀 떨어졌죠. 하지만 어제부터 이게 훨씬 탄력을 받았냐면 2020년 1월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빡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코로나가 이 앱으로 활용하는 거, 비대면 서비스, 이 경제를 굉장히 부추긴 거죠. 토마스 프레이라는 이 미래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몇 년 됐어요? 한 4, 5년 전에 20억 개의 직업이 2030년까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아니 뭐 20억 개나 없어져? 아니 뭐 인공지능이나 기술 나오면 뭐 자동화되는 게 있으니까 그건 좀 없어지겠지만 뭐 20억 개나 없어지나. 근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일의 미래나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금 기술의 변화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합된다면 과연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죠. 이틀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냐면 마지막 공채 SK그룹 필기전형 마친 수험생들, 이게 2021년 10월 10일 기사거든요. 지금부터 한 3일 전의 기사인데 이거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대기업들은 공채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 김일두 스폰서님도 SK 출신이잖아요. 성경 출신. 공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보통 졸업 학기가 되면 뭐 면접도 서로 스터디하고 입사 준비하는데 지금 5대 그룹에서 삼성 빼고는 모두가 공채를 하지 않아요. 현대차, SK, LG, 롯데. 저는 이제 LG 공채로 들어갔었는데 다 수시 전형이죠. 이건 뭐냐? 뽑아도 되고 안 뽑아도 되고 막 뭐 테스트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이슈라고 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대기업에서 공채를 뽑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있는 뭐 옛날 스카이를 포함해서 좋은 대학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입사원서를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학력난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력난을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던 거고 학점도 기입하게 돼가지고 본 건데 없어졌어요. 공채가 없어졌죠. 왜 공채가 없어졌을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굳이 뽑지 않더라도 필요한 인력은 그때그때 공급받아서 집에서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주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우리가 뽑아서 보험 다 주고 그만큼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람들의 성향, MZ세대들은 회사에 어떻게 입사를 해서 내가 임원이 돼야지, 사장이 돼야지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새 기사 보시면 젊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잠깐 일하고요. 그 추가 시간에 자기 여가를 즐기다든지 아니면 부업을 합니다. 뭐 주식들을 한다든지 비트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무슨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다든지 뭐 알바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뭐 회사 다녀서 월급을 벌어서 그걸로 이제 뭐 집을 산다든지 자기 자산 증식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안 바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경향이 한 3, 4년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오케이. 우리도 너희들 키워서 임원까지 안 보낼란다. 그냥 최고 인재들 연봉 한 10배 주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부가가치를 시키고 나머지는 그냥 일을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대체되다 보니까 옛날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회사가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어떤 성공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니즈입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에 대한 피로가 줄어들었고 우리 보통 취업하는 사람들도 어떤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서 거기서 모든 시간을 쓰는 그 니즈는 많이 줄어든 거죠. 이게 큰 트렌드죠. 기ግ 이코노미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어요. 기기라는 건 뭐냐면 GIG. 옛날에 이제 뉴욕의 재즈 뮤지션들이 어떤 세션, 트럼펫이다 아니면 드럼이다. 그러면 누가 한 명이 개인 일 때문에 빵꾸가 나잖아요. 그럼 빵꾸를 메우는 사람들을 기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커졌고 한국도 커지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기ግ 이코노미라고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당 사회가 온다. 건당 이코노미인데 요거 잘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요새 여러분 우리 배달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사실 여러분 지금 쇼핑 문화가 굉장히 달라진 게 구매라는 거.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화장실 변기가 막혔어. 예를 들어 변기가 막혔어. 좀 얘가 좀 그럼 이제 뚫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걸 필요해 이거를. 그럼 이걸 어디서 사야 될까? 한 1년 전이면 여러분 고민했을 거예요. 어디서 사지? 이 철물점에 파나? 이 마트 가서 사야 되나? 지금 뭐예요? 쿠팡의 검색. 또 하나는 여러분 자녀가 내일 준비물이 색종이래요. 색종이하고 색연필을 사가야 돼. 옛날 같으면 저녁에 얘기하면 왜 그걸 얘기해. 문구사 문 닫기 전에 사야 되는데 그런 적 있을 겁니다. 준비물 못 사가지고. 근데 지금 뭐예요? 쿠팡의 로켓 배송.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설명하는데 보드마크가 떨어졌어요. 이거 어떡하지? 내일 사업설명인데 쿠팡의 검색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쿠팡은 쇼핑 채널이 아니라 검색 채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품을 어떤 지점, 상점에서 산다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뭐야? 검색하고 그냥 구매한다죠. 그러니까 스토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스토어라는 게 어디 가서 산다는 개념이 없어졌고 어디 가서 산다는 건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가야 될 이유. 온라인 매장이 없다든가 거기 현장에 가야서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은 검색에서. 그러니까 검색에 사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상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검색한 거 갖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배민 커넥트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고용된 게 아니잖아요. 배달의 민족에 고용된 것도 아니고 쿠팡에 고용된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자기가 가진 교통수단으로 배달을 합니다. 뭐 명분은 좋아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고 배달 건당 수를 받기 때문에 구속도 안 되고 편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면 자기 탓이고 그다음에 어떤 법적 보호가 없어요. 법적 보호가 없고 그때마다 기업들이 필요할 때마다 일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업도 부담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해 플랫폼 경제의 도래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왜 근대적 자본주의의 종언일까? 여러분 왜 기업들이 직원들을 뽑았을까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왜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였나? 사람들이 흩어져 있으면 업무 지시 내리기도 어렵고 업무 간에 어떤 업무 분장을 했는데 그 사람들 회의하기도 어려우니까 한 곳에 모아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사람들이 모아놔야지 내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이 줄어. 근데 보니까 이제 모아놓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제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자기 집에 인터넷망을 쓰고 자기 집에 있는 물을 먹고 자기 집에 있는 커피를 사 먹고 자기가 가진 교통수단으로 배달을 시키고 기업이 비용이 안 드는 거야. 기업들은 뭐죠? 이윤을 늘리려면 매출의 비용을 빼야 되는데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라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자영업자로 그러거든요. 배달하는 사람들. 극도로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지만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넣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업들이 가졌던 기업들은 일반 소비자한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임무와 고용한 직원들을 보호할 의미가 있었는데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배달 플랫폼이 투자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4대 보험이 안 되고 뭐 노조도 없으니까 지금 엄청난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은 모토가 이겁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가장 싸게 공급한다. 가장 싸게 공급해요, 아마존이. 그래서 아마존이 얻는 수입은 제품을 하나 팔아서 남는 수익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두 가지 수입이죠.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1년에 한 100불 정도 되는 그 멤버십 그 수입이고 그게 한 1억 명 정도 가입됐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한 10조 정도의 연간 수입이고 그다음에 아메이란다. 아마존 웹 서비스 AWS라는 아마존 웹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웹 서버. 이 서버를 기업들에게 공급하면서 B2B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떤 배달을 하려는 데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인건비였어요. 배달원 고용해서 하는 것들. 이걸 줄이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아마존 플렉스라는 걸 만들었죠. 이게 뭐냐? 내가 존인데 옆집에 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나도 매달 아마존에서 제품을 받아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제품을 받듯이.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받는 거를 어차피 옆집에 있는 톰의 것도 네가 받아서 옆집에 좀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돈을 좀 줄게.
존의 입장에서는 이럴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집에 오는 거니까 내가 이쪽에 운동삼아 갖다 줄게. 이걸 한 거지. 이게 아마존 플렉스예요, 플렉스. 파츠하면 엎드리는. 근데 이제 이게 배달에 대한 약간 그거 있잖아요. 옛날 배달 그러면 철가방인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당신이 아는 평범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아마존 플렉스 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 소개하면서 이 마이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I flex for coaching high school 풋볼인데 나는 풋볼팀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하지만 나는 아마존 플렉스 하고 있다. 이게 배달이 쪽팔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까 실상은 너무 힘든 거지 이게. 아마존 플렉스를 해보니 이게 적당히 해서는 부업으로 뭐 한 건당 뭐 몇백 원 받는데 이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택배를 받아서 했는데 내 옆집에 살 때 그냥 내가 돈을 안 받고 그냥 갖다 주면 톰이 존 고마워 이거 네가 그냥 편하게 갖다 줘. 하지만 이 사람이 차지 돈을 받는 걸 알다 보니까 탐이 불편하다는 거지. 존한테 야 배달 좀 빨리 갖다 줘야지. 우리 깨졌는데 이거 네가 배달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배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이런 플렉스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한국 사회에 퍼진 거죠. 이제 이게 뭐냐, 한국 사회도 기분 좋은 퇴근길, 내처럼 투잡. 이게 이제 배민 커넥트입니다. 배민 커넥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요즘 엔잡이라고 배민 커넥트. 요리사 커넥터, 워킹맘 커넥터, 만화 커넥터. 여러분 잡이 있지만 배달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추가 수입 버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 배달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또 소개하는 거예요. 친구 추천 혜택. 첫 배달하면 5만 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를 소개하면 그 친구가 배달한 금액 일부가 또 나한테 주고 소개한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전으로 이제 확장되는 건데 배민 커넥트 커지고 있죠. 그리고 또 쿠팡은 아예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아마존 플렉스처럼 쿠팡 플렉스. 아이가 학교 간 시간 틈틈이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차로 배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쿠팡 홈페이지 딱 가보시면 요 4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 휴대전화, 배송 임한 지역, 자차 배송 가능 유무. 이걸 딱 입력하면 띵 등록이 되면서 일거리가 딱 와요. 그냥 하면 됩니다. 가입된 사람이 지금 30만 명입니다. 30만 명. 제가 배달이 나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들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렇게 쪼개진 일로 다 가고 있다고요. 옛날에 어디 취업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보험도 되고 자녀 학자금 대출도 나오고 그 회사 담보로 내가 집도 구할 수 있고 노후주비 뭐 연금도 보여주고 하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가에 회사가 제공하는 어떤 리조트로 쉴 수 있는, 회사가 모든 걸 해줬는데 지금 그게 다 없어요. 다 이런 일로 쪼개진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플랫폼 경제가 계속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배달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 플러스 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이코노미 동시에 직장은 사라지고 직업은 없어지고 일거리만 남는 거예요. 일거리. 근데 이거는 뭐냐면 진입장벽이 워낙 낮기 때문에 누군 1,000원에 일할 때 저는 800원에 배달할게요. 800원? 나는 500원에 할게요. 나는 400원에 할게요. 내리다 보면 이게 점점 가치가 줄어드는 거지. 점점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큰 화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 어떤 전문가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태계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잠깐 하는 일이지. 내가 운전을 못하거나 내가 뭐 어떤 정보 기술을 받지 못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이슈도 많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노동은 언제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됐고, 자본은 주문건당 노동시간만큼 지불하는 계약이 종료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시간거래 비용 이유는 가져가지만 직원들을 책임 안 지는 이런 시대가 많이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직업의 불안정성 플러스, 직업이 불안정하다는 거는 뭐 일이 없으면 내가 일이 없는 거니까 소득의 불안정성 하는 거고, 더 큰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하면 동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 같이 회식도 하고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으면 챙겨주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다 각자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뭐 200, 300 버는 분들 꽤 많거든요. 벌어서 집에 도착하면 캔맥주 사가지고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편하대. 누구 지시 안 봐도 되고, 뭐 하기 싫으면 일 안 하고 그냥 놀러 가고, 뭐 일 필요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지만 일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오픈마켓이나 소셜마켓으로 요새는 쇼핑몰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네이버에 만들어도 되고, 이 소셜마켓 같은 건 뭐냐면 당근마켓 같은 거죠. 플랫폼 제공이면 내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옛날에는 뭐 상점을 만들거나 내가 어디 판권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시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성공 방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거나 아니면 전문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성공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안정적이죠. 기업 들어가면 그 기업이 내 미래를 책임져 줬고 어떤 공무원 조직 들어가면 그 공무원 조직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줬고 전문직 들어가면 그 전문직 사회가 내 생활 대변이었다면 이런 게 다 없어진 거죠.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이거든요. 사실 전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메이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더 크게 본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렘 리프킨 교수 요분이 쓴 책들 중에 이 소유의 종말이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제가 나를 바꿀 자유도 언급했지만 소유의 종말의 원 제목은 The Age of Access입니다. 이게 뭐냐? 당신이 어떤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자영업의 점포를 소유하라고 그러지 마라. 진짜 성장하는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 플랫폼 안에서 너희 시장을 만들어라 라는 게 이 사람 메시지였어요. 이게 몇십 년 전 얘기거든요. 미래학자는 맞습니다. 미래학자. 정말 몇십 년 전에 이걸 간파했으니 이번에는 소유의 종말도 썼고 노동의 종말도 썼고 육식의 종말도 썼어요. 점점 채식, 식물영양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다 어떻게 보면 다 아메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또 어떤 특이한 책이 있냐면 한계비용 제로사회입니다. 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라고. 이게 한계비용 제로사회는 뭐냐? 뭐 경제학과를 전공하시면 좀 알겠지만 한계비용이 뭐냐? 한계비용은 생산물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 비용의 증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가 장사를 하는데 테이블이 8개예요. 그러면 한 테이블에 4자리 그러면 48에 32좌석이거든요. 근데 내가 동시간대 이 매출을 2배로 하려면 테이블을 더 증가시키고 근무하는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매출이 는다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이런 음료수를 만들려고 그래도 이게 한 개다만 2,000원이다. 그러면 매출을 4,000원 늘리려면 이게 2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개 비용 제로는 뭐냐? 비용이 들지 않아요. 매출을 늘리는데. 이게 이제 디지털 컨텐츠 같은 거죠. 뭐 영화 산업, 음악 같은 거. 예를 들면 내가 음원을 하나 다운받는데 1,000원이에요. 2명이 다운받든 100명이 다운받든 1,000명이 다운받든 10,000명이 다운받든 그 음원을 만든 생산 코스트는 똑같습니다. 한 개 비용 재료죠. 그리고 유튜브로 뭔가를 스트리밍하거나 방송하는데 무료예요. 여러분이 카카오 라방을 하거나 카카오로 정보를 보내는데 무료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 기기 활용하는 거나 구매하는 거나 통신료만 내면 여러분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모든 것이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는 데는 모든 비용이 제로다.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안 들이고 확장시키기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를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은 다 이런 플랫폼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한 개의 비용 제로 사회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 컨텐츠, 플랫폼, 전 네트워크가 지금의 성공 방식이라 보고 이 네 가지 화두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전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랜드,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전 상징적인 아이콘이 전 BTS라고 보고요. 이 BTS라는 이 브랜드, 이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만의 유니크한 컨텐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자기 소울을 담은 가사를 쓰기 때문에 이것이 와닿는 거죠. 그리고 일찍이 트위터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만의 컨텐츠를 아주 처음부터 업로드시켜서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BTS 지키고 있는 이 아미라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 BTS 브랜드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BTS는 어마어마한 플랫폼이 됐죠. 얼마 전에 BTS가 콘서트를 했는데 옛날에 지금 이제 연예계 쪽에 공연이 없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 이 강력한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는 지금 너무너무 큰 호황이에요. 왜냐 더 큰 호황이냐? 얼마 전 온라인으로만 콘서트를 했어요. 한 사람당
링크를 받는 게 한 5만 원 정도 했는데 몇 명이 실시간 접속했냐면 80만 명이 접속했어요. 80만 명. 그러면 한 1시간 공연에 58에 40, 400억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냥. 만약 근데 이 80만 명을 오프라인 공연을 했다. 그러면 10,000명씩 공연 있잖아요. 스튜디오에서 10,000명씩 공연을 80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행사장 빌리는 거, 이 사람들 줄 세우는 거, 티켓 파는 거, 사람들이 공연장 왔다 가면 청소하는 거, 그다음 BTS 공연에 80번 공연해야 되니까 그 음향 장치 송출하는 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겠죠. 근데 온라인으로 딱 한 번. 그리고 계속 반복 재생할 수 있는 컨텐츠로. 이게 지금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거죠. 이것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입니다. 이게 전 세계 터졌죠. 전 세계. 넷플릭스는 플랫폼에 그쵸? 이 유니크한 컨텐츠 그리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구전을 올렸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지금도 18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1위인데 1위를 못한 나라는 갯마을 차차차. 저는 아직 못 봤는데 갯마을 차차차 1위입니다. 결국은 지금 전 세계는 한국 컨텐츠가 1위를 하고 있어요. 넷플릭스 플랫폼 안에. 그래서 지금 뭐 이 컨텐츠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언제 시간 되면 다음에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코리안 컨텐츠, K-팝, K-뷰티 어떻게 보면 지금 K-아메이도 지금 굉장히 핫하거든요. 한국 컨텐츠가 이 플랫폼 통해 터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뭐 좋은 대학을 나왔다. 그렇게 의미가 별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뭐 똑같은 대학보다 낫지 않냐? 사실 옛날보다 변별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아메이라는 브랜드도 유니크한 컨텐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SA8, 뭐 이스프링 이런 거 떠나서 25센스, 라이드, 스캘프 이런 것들 모두 아메이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모바일, 온라인 뭐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ABO라는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딱 있기 때문에 결국 아메이 본사가 계속 신제품을 출시하고 새로운 컨셉을 제시하더라도 우리 ABO들이 그걸 받아서 스프레드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도 사실 20% 라이드 같이 운동합시다 할 때 같이 하겠습니까? 이게 잘 안 퍼진다고. 근데 이 ABO라는 아주 열성적이면서도 스마트한 그리고 구조력과 크고 스몰 조직들도 다 연계된 촘촘히 연결된 어떤 신경망들. 그러니까 카카오로 만약에 카톡으로 하나 본사의 공지가 딱 되면 이것이 모든 소비자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5분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의 톡만 탁탁탁 올리면 단체 공지방에 딱딱딱 올리면 다 퍼진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스프레드 되는데 단시간 걸린 소비 조직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메시지가 전파된 소비 조직이 없기 때문에 광고하고 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기민한 유통망이라는 거. 이게 물류도 엄청 대단하지만 이 물류보다 더 중요한 스마트 신경만 어떤 신제품 정도 떴을 때 바로 퍼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아메이는 신제품 개발만 되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론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아메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이 안에서 교류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굉장히 뭐 옛날처럼 뭐 치약 세제 갖다 줘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조선 시대 그 옛날 구석기 시대 뭐 단군 시대 아메이예요. 그런 거는 진짜로 지금은 정말 빠릅니다. 진짜 오늘 20% 라이드 섬 출시돼 하지만 지금 만몇 명이 지금 동시에 다 그 운동을 하는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SAB라는 모바일 플랫폼 안에 뭐 카탈로그 제품들 다 들어가 있죠. 이런 제품들 우리가 기존 제품들이죠. 우리가 집에 쓰는 뭐 세제라든지 뭐 퍼스널 케어 제품의 공기청정 정수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이나 아티스트나 그냥 원포원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요새 이건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미역국은 뭐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타사 제품 미역국 한번 끓여서 보시면 건더기 콜라 이건 미역국이 아니야. 그거는 그 미역 스프를 넣은 거지. 우리 건 미역을 진짜 넣은 거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뭐 생물도 그렇고 뭐 이런 생물들은 제가 떴다 민키에서 지금 직접 다뤘지만 정말 특별한 제품들입니다. 본사가 철두철미하게 QC 퀄리티 컨트롤 통해서 납품한 제품들이고 이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제품들 사람들이 뭐 아메이 제품 좋지만 좀 비싼 거 아니야? 사실 뉴트라이트나 아티스트나 뭐 이런 홈테크 제품은 경쟁 제품이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것들 전기품, 오색 수연 소묘 같은 거 이 강식품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공법을 만든 것들 이런 거 지금 우리 보면 에이스 ABN에 올려놓은 거 보면 우리가 100g당 1,400원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식품이 현대백화점이 우리 전기품 브랜드 똑같이 따라해서 한 게 이제 명인명촌이에요. 명인명촌이랑 프리미엄 브랜드로 현대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저 선물용으로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강식품한테 제안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한국 아메이가 허용해 줬죠. 아메이 말고 당신 기술력이 좋으니 다른 비즈니스 하시라고. 근데 이제 강식품이 여기서 이제 일반 시중가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100g당 2,940원이에요. 우린 1,400원인데 우리보다 거의 2배 비쌉니다. 게다가 여긴 PB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메이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아메이 스크럽버즈라고 이거 기동산업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이분은 저희가 잘 압니다. 이분이 우리 소비자예요. 공기청정기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면 청담동 수세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근데 여기는 3개 들었고 여기는 4개 들었어요. 왜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무게 그램이 다르더라고. 요거는 30g, 우린 2개가 30g이에요. 그러면 그람당 금액을 분석해 보면 요거는 17,500원이에요. 3개가. 우린 4개가 4,500원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17,500원이니까 한 개당 5,800원이고 우린 개당 1,125원이에요. 근데 그람수로 하면 요거 하나당 우리는 2개의 값이니까 얘는 5,800원이고 우린 2,250원이에요. 반도 안 해요. 우리가 싸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싸다는 거 이게. 우리가 제품이 쌉니다. 똑같은 제품도. 그리고 종갓집 김치 같은 거, 아메이 전용 김치, 유산균도 많이 들어있고 배추 좋은 것만 만들어 쓰는 이 김치. 우리 SSG 신세계 보면 여기 보면 그람당 8,424원이거든요. 우리 거는 종갓집 김치는 얼마냐? 그람당 6,800원이에요. 더 싸다고. 그리고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우리가 신세계나 다른 마트에 사는 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놓은 걸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주문할 때부터 그때 이제 버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짝수로만 배달되는 거죠. 훨씬 신선도 높고. 우리가 싸다니까요, 이렇게. 단순히 우리가 싸구려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비싼 게 아니다. 정말 양질의 제품을 직거래하기 때문에 중간 광고 유통비용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싼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로 쉽게 주문할 수 있고 뉴트라이트 건강성장 프로그램이나 요새 하는 마이핏 같은 거는 와 이건 대단한 거죠. 뭐 우리 희망이도 측정했지만 이런 데이터들 뼈 분석 같은 거 가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측정해 주는 것들 그리고 지금 새로 나온 스케프 뉴트리션이나 20% 라이드 같은 거 이건 정말 혁신적인 거. 저도 이거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한 3일 때 모르지만 일주일 정도 쓰고 나니까 아침에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릴 때 머리가 훨씬 빡빡해진 느낌이에요. 정말 이 머리의 어떤 강도가 훨씬 두껍고 이건 써보신 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저희 파트너들도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거든요. 솜털 같은 게는 안 돼. 그분이 이제 파트너 남자분이신데 사실 이런 에센스 제품을 안 쓰고 이것만 썼대요. L400만. 그래도 솜털 같은 게 잔잔하게 나면서 난다는 거지. 이건 효과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저녁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에센스 6개 쓰거든요. 슬리핑 마스크 쓰고 그냥 잠든 건 지금 하나가 더 늘었어. 슬리핑 마스크 쓰고 이거 이제 에센스 바르고 L400까지 쓰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루틴인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20분 라이드. 이건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에요. 제가 25분만 딱 타는데 너무 좋아요. 25분 동안 하면서 땀을 쪽 빼면 하루에 그냥 자신감이 엄청 커지거든요. 아마 오늘 이제 앱 새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하루에 시간을 딱 정해서 이제는 이제 뭐 스피닝, 바이크도 같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시간 내서 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런 운동 프로그램도 플랫폼에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메이가 아주 야심히 준비하고 있는 요건 뭐 그렇게 자세히 언급은 안 할게요. 곧 출시될 제품이고 아직 본사 준비 중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는 마이랩 이 독자적으로 HM이라는 기술을 그 회사랑 조인해가지고 딴 데는 장내 미생물만 분석하지만 우리는 장내 미생물 플러스 장내 미생물과 유해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그 대사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거든요. 이 미생물과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분석해서 내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다 분석해주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맞춤형 유산균을 만든다는 거죠. 저도 이거 체험단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서 저의 이제 내면의 아주 비밀스러운 그 내용물을 본사로 보냈죠. 보내니까 이제 분석을 쫙 해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제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라고 리포트로 나오더라고 이게 나와가지고 뭐 이거 문서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암호 쓰라 나오는데 분석이 딱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내 변을 보내면 변을 6개의 용기로 보내가지고 6개의 어떤 벌추얼 장으로 만든다는 거. 그래서 그 6개에다가 유산균을 투입해가지고 가장 반응이 좋은 유산균을 나한테 추천해 준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데이터 중에 가장 민감한
우리 몸의 개인별로 가장 차이가 나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본사 가지고 그걸로 맞추면 된다는 거. 저는 이거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분석 결과로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김민기님의 건강한 장내 환경 포스트바이 균형은 A입니다. 이때까지 밸런스 위드를 많이 먹었는지 저는 포스트바이 균형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은 평균이고, 그리고 이런 거 장내 유해균, 김민기님의 장내 유해균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깨끗합니다, 여러분. 몸이 깨끗해요. 유해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 심혈관 미생물 얼만큼 있는지, 관련 미생물 얼마큼, 이게 분석이 다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습관도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을 접목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냐? 우리 IDFC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카카오톡,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이런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비즈니스를. 그리고 여러분 많이 하시겠지만, 너무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은 여러 줌 미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줌 미팅 꼭 하실 거예요. 이런 줌 미팅을 통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또 오영님이 지금 한참 리드하고 계신 아빠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면 이 프렌드 이런 걸 통해서 민키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미팅도 하게 되고,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대는 굉장히 변한다. 아까 로봇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술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많은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플랫폼을 경제하면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는 일들은 쪼개진 일, 건당 이코노미 같은 일밖에 없다. 하지만 아메이라는 이런 플랫폼, 유니크한 제품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생필품뿐만 아니라 운동 솔루션, 그 다음에 맞춤형 건강 솔루션, 그 다음에 이런 뷰티, 스페셜한 뷰티 솔루션 같은 결합된 그런 거에서 우리 ABO들이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접목시킨, 그러니까 비즈니스 플랫폼과 어떤 피플 플랫폼을 결합해서 어마어마한 복합적인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중에 왕의 왕. 다른 뭐 네이버에서 내가 쇼핑몰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쇼핑 하더라도 그건 내 평생 고객 되기 어렵거든요. 내가 배달하더라도 그 고객은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회원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메이라는 플랫폼은 내 고객을 만들어서, 내 고객과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스폰서와 파트너와 같은 연대의식을 느끼면서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고,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 변할 만큼 이런 뭐 메타버스 시대가 오든 어떠하든 간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프킨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창조하는 영역이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아닙니까?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뭐예요? 사회적 자본이 우리가 많은 정보들, 건강 정보라든지 미용 정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정보들을 사람들이 나누면서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심오한 작업이 아니라 심오한 놀이로 전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놀이화시키느냐, 어떻게 돈이 될 것이냐보다 어떻게 재밌게 하느냐 하는 플랫폼이 뜰 것이고, 모든 비즈니스 플랫폼에 터진 것들은 뭐냐면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편의성이 아니라 그 플랫폼에 접속한 사람들, 그 플랫폼에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느냐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버, 에어비앤비 보시면 뭐 우버 설명할 때 그러잖아요. 소비자들이 편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고, 에어비앤비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편하게 숙박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본질은 뭐냐? 일반인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돈을 벌 수 있고, 우버도 자기 차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시적인 돈 말고 아메이란 SAB에는 평생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교육의 변화가 지식은 곧 힘이고, 그러니까 나만 가져야 한다 배웠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다르고, 그들은 인터넷과 성장하면서 공유하는 방식을 배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방식, 어떤 정보를 알면 나누는 방식. 지금 IDFC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이 맞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유명한 윌리엄 깁슨이라는 어떤 소설가가 한 말인데 이거예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균등하게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접속돼 있고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이하게 된 미래는 다를 겁니다. 올바른 선택하시고요. 성장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볼 때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선택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